안녕하십니까? 서울시교육청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읽기 지문을 풀어나가기 시작할 텐데요. 읽기 지문 문제 잘 풀어나가는 방법. 먼저 평소에 독서를 많이 해야 되겠죠. 신문도 잘 읽어야 되겠고, 문과 학생도 이과 학생들 글 읽어봐야 되겠고, 이과 학생들도, 이공계열 학생들도 인문사회계열 쪽의 글을 좀 읽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또 대비할 수 있는 것이요. 언어 영역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이 일정한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특한 특성,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맞춰서 읽어 나가다 보면은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이 글의 방향을 예측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지문 보도록 가시죠. 첫 번째 지문은 이 과학 지문입니다. 과학 지문. 자, 우리의 과학이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과학에는 어떤 분야가 있느냐면은 뭐 수학도 있겠고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지구과학 중에서 뭐 대기학, 환경 이런 쪽이네요. 자, 처음 글 읽을 때는 이런 처음 글 읽을 때에는 여러분 뭐를 기대하면서 읽어야 되냐면은 화제가 어떻게 제시될까, 뭐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가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럼 뭐였습니까? 지구온난화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 우려할 만하다. 안 좋다는 얘기죠?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어질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은요, 지구온난화가 기후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안 좋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자, 둘째 단락 봅시다. 자, 이 질문에 대해 과거학자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 했지만 요거 중요하겠습니까? 벌써 방향 나왔는데요. 자, 쭉 내려가시면은 뭐 그 사람들 주장은 이거예요. 단기간에 빙하기가 찾아오는 것과 같은 커다란 기후변화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워낙 기간의 차이가 크니까 2만 년 전, 뭐 마지막은 여기서 최근의 의미예요. 최근 빙하기를 지나 천천히 기온이 오르는 간빙기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시간 단위가 큼직큼직하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오면은, 자, A 그러나 B가 나오면 이 정보가 중요해요, 이 정보가 중요해요. 당연히 그러나 다음의 정보가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최근의 연구에서는 기후가 매우 짧은 시간에 돌변할 수 있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럼 쭉 나오는 게 무슨 내용이겠어요? 뭐 이에 따르면 기후 급변에 관한 내용이 지금 증거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처음 글 읽을 때 주의할 점, 화제가 어떻게 제시되느냐, 무엇에 대해서 논의할 것인지, 논제가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글의 방향이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지, 이 첫째 단락은 그걸 노리면서 여러분 읽어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급격한 기후변화의 증거들 쭉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지문 보시죠. 자, 급격한 기후변화를 이미 수십 차례 겪어왔으며 이미 1만 3천 년 전에는 드라이 아이스 시대라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과거의 사례가 뭐가 된다고요? 이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뭐요? 기후급변이요. 기후급변, 기후하는 거, 증거. 자, 그 다음 봅시다. 여기서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건 뭐 상식처럼 다 나와 있죠. 뭐예요? 이산화탄소입니다. 농도 변화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면 우주로 무엇되는 지구의 복사에너지가 흡수된다. 자, 다시 좀 지도를 그려볼게요.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겠죠. 근데 이산화탄소층이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튕겨 나가야 되는데 안 튕겨 나갑니다. 자, 튀겨 나가는 거예요.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출이 괜찮겠죠? 혹시 유출은 안 되나요? 예, 유출은 안 됩니다. 왜요? 흐를 유자니까 액체에 쓰는 말이겠죠. 그래서 내보낸다 했을 때는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3번 이따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를 보니까 증가했다. 이렇게 계속 증가한다. 과거 기후변화가 어떻게 했느냐를 보니까 간빙기에는 빙하기 때보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100 ppm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 뭐냐? 빙하기 초래할 수 있는 거다. 자,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다. 이것도 역시 기후급변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단락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지구온난화가 기후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자세히 보자. 이런 걸 읽을 때는요, 뭐에 유의하셔야 되냐면은 이 과정이 아주 꼼꼼합니다.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D로 쭉 나가거든요. 이 과정을 여러분이 따라가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번호 매겨볼까요?
자, 온난화가 기후변화로 이어지는 과정. 자, 지구온난화 1번이라고 한다면은, 자, 지구의 기후가 급격한 변화 없이 해수의 순환에 따른 열의 이동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적도 지방의 따뜻한 바닷물이 표층 해류를 북반구로 이동하고 차가운 바닷물은 적도 쪽으로 이동하면서 열의 교환을 한다. 이거는 이제 과정이 아니고 설명이죠. 그런데 대기 온도의 상승, 지구온난화죠. 아까 나왔던 거예요. 지구온난화 다시 1번. 얼음물이 바닷물의 농도를 떨어뜨리게 한다. 자, 융해된 극지방의 얼음물. 요거 2번으로 할까요? 2번. 극지방의 얼음이 녹아요. 3번 뭡니까? 바닷물이 묽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이 가라앉겠죠. 4번. 위쪽에 머무른 바닷물의 순환을 막게 된다. 여기까지 4번이라고 합시다. 바닷물 순환이 안 돼요.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데 밀도가 낮아진 바닷물이 가라앉지 않고 위에 있으면서 바닷물을 막아버린대요. 그래서 난류 유입이 안 되면 결국 뭐가 됩니까? 빙하기가 된다는 이야기겠네요. 자, 요거 과정 물어보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따가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 봅시다. 결론은 무사히 마무리 짓는 게 이 결론의 목적입니다. 자, 어떻게 무사히 마무리 짓는지 봅시다. 자, 섬뜩하다, 무섭다. 그 다음, 농도 변화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올 것 같다. 그래서 빙하기가 도래할 수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지금 겁주는 그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겁을 먹고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서론에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지구온난화가 기후 급변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기후 급변을 나올 수 있다고 그랬고, 뭐 쓸데없는 다른 과학자들 얘기 빼고요. 증거 1, 뭐 과거 사례, 옛날에 짧은 기간이 짧게 기후변화가 있었다. 증거 2, 이산화탄소 양이 만만치 않다. 증거 3, 해수 순환과 관련해서 그 빙하기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정말 무섭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하고 있죠. 증거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가시죠. 자, 20번 문제. 요 과정 잘 보자고 그랬죠. 지구온난화 왜 생긴다고 했습니까? 이 자리에 뭐 나와야 돼요? 이산화탄소 나와야 됩니다. 이산화탄소. 자, 그 다음 이산화탄소 지구온난화 되면 뭐가 됩니까? 빙하 융해된다고 그랬죠. 빙하 녹는다. 나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그 다음 뭐였습니까? 예, 바닷물이 묽어진다는 얘기였었죠. 묽어진다. 자, 요건 뭐였습니까? 바닷물 해수가 이 순환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것과 딱 맞는 거 여기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번입니까?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방금 글은요, 선생님 보니까 인과관계로 얽혀있는 어떤 자연의 과정을 보여준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학지문에서는 이 과정을 보여준 글 있습니다. 왜요? 자연의 인과관 현상을 밝히는 것이 바로 과학 아니겠습니까? 예, 다음 문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죠. 자, 21번.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 1에 대한 보인 반응을, 적절한 반응을 보기 2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읽은이라는 거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요. 긍정하는 정도로 이해를 하세요. 긍정하는. 그 다음 적절한 반응. 보기 1은 뭐예요? 영화 이야기죠? 자, 보기 2에 반응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홀 박사가 얼음덩어리가 쪼개지는 걸 봤는데 발표를 하죠. 지구에 그 재앙이 온다. 얼음이 녹아서 바닷물이 차가워지면서 지구에 재앙이 온다. 얼마 후 박사는 해양 온도가 13도나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슈퍼컴퓨터로 추정을 하자 6주 안이라고 한다. 그리고 곧 빙하기에 접어들 수 있을 거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어떻습니까? 보기라고 어떤 관계예요? 보통은요, 본문하고 보기하고의 관계가 반대되든지 대응하든지입니다. 아니면 약간 다르든지요.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합니다. 자, 보기 2에서 적절한 반응 2개 골라봅시다. 자, 과거의 과학자들은 슈퍼컴퓨터 예측 결과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여기 바로 위에 나온 거죠? 자, 이거 예상했겠어요? 못했겠어요? 못했겠죠. 자, 타당한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 지구온난화로 인해 커다란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실제로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죠. 불가능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엄청난 재앙은 결국 북반구의 극지방부터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렇죠. 극지방부터 재앙이 시작된다고 그랬었죠. 자, 좋습니다. 자, 리을 홀 박사의 여러 가지 연구 결과 중에는 해류의 흐름이 빨라질 것이라는 증거도
포함되었을 거야 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에 지금 내용 보니까 해류의 흐름이 빨라진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빨라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기를 스스로를 부정한 내용이죠. 해류의 흐름이 어떻게 고쳐야 돼요? 느려진다라고 해야지 지금 내용이 맞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예, 기억과 디귿 정답은 2번입니다. 22번 보도록 하시죠.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비판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자, 비판하려면요, 보기를 비판하려고 한 문제적 상황이 나와야 되겠죠. 비판거리가 있어야 될 거예요. 지구온난화로 얼음이 생긴다면 유럽에서 우리나라까지 항로, 바닷길이 개통이 될 것이다. 녹는다면 바닷길이 열릴 거야. 경제에 도움이 되겠지. 좀 황당하죠? 뭐 이런 반응 보일 수도 있겠나요? 근데 지금 뭐 바닷길이 열리기 전에 부산이 잠기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반응은 말도 안 되는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비판할 거 뻔하네요. 지금 5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지 않고 실용성만 강조하고 있다. 선생님은 이거 외에 다른 걸 볼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 가장 적절한 한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가 이렇게 튕겨내는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해야 됐죠. 그때 뭐가 안 된다고 했습니까? 유출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과학 지문 풀어봤고요. 다음 풀어볼 지문은 언어학 지문입니다. 언어학 지문인데 보통 언어 지문이 쉽게 나오면 단어, 낱말 이런 거 나오는 낱말의 의미 이런 거 나오는데요. 정통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단어, 형태소 이런 게 나왔어요. 자, 단어 형태소에 관한 지문 보도록 하시죠. 자, 지문 보시면요. 자, 형태소에 관한 거구나. 지금 이거는 언어학 지문이에요. 언어 지식 지문이죠. 그래서 미리 알고 있으면 참 좋습니다. 형태소 미리 정의하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보통 정의해요. 의미의 최소 단위라고 정의합니다. 쓰세요. 자, 가장 작은 말 조각 중에서 의미가 있는 거여야 돼요. 자, 사람을 쪼개면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람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의미가 있는 말의 단위예요. 이거 의미 있는이라고 고치시면 돼요. 자, 소개했습니다. 자, 둘째 단락 보도록 하시죠. 콩나물밥 밑에 보지 말고 한번 해볼까요? 자, 의미 있는 거 콩, 나물, 밥입니다. 3개짜리입니다. 콩, 나물, 밥. 자, 더 쪼개면 안 됩니다. 자, 먹는다, 먹었다, 먹겠다 한번 봐볼까요? 자, 먹는다. 여러분 영어 잘하시니까 이거 한번 써볼게요. 먹는다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현재를 의미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문장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 의미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형태소 지금 소개했습니다. 뭘 가지고요? 소개하고 예를 들어줬고요. 자, 더 알아봅시다. 예문을 보니까 간다, 가니, 갔다, 철수가. 요거는요. 형태는 같지만, 형태는 어떻게 쓸까? 같지만, 같은 형태소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은 형태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다를 이자 쓸게요. 쉽게. 형태는 같지만, 형태소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밑에 나올 얘기 뻔하죠. 여기는 앞에 말이 주어를 나타내는 말이고, 요거는 어디론가 이동한다는 얘기고, 뜻이 다릅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나온 내용이요. 형태가 다른 경우에 하나의 형태소로 보는 경우가 있다. 위랑 반대의 경우죠. 이번에 형태는 분명히 모양이 다른데, 근데 형태소는 같은 형태소인 경우. 말을 좀 바꿔야 돼요. 동형태소 이렇게 할까요? 자, 이거 좀 헷갈리지만, 모양이 다르지만 같은 형태소로 분류되는 경우에, 예를 들면요. 나무가 크다. 들판에 풀이 파랗다. 이런 경우 어떻습니까? 예, 분명히 주어를 나타내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모양만 다릅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느냐? 이 형태라고 그래요. 이 형태. 그래서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 모양은 다를지라도 의미가 같고 분포가 하는 자리가 같을 때 이것을 딴 형태소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같은 걸로 취급하자. 그래서 그게 이나 가가 그렇고요. 을과 르이 그렇고 앗과 엇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 형태에 또 다른 예들이 있대요. 이 형태의 다른 예. 이 형태의 다른 예가 뭐냐? 요거 발음해 보세요. 값만. 그럼 각각에서 소리가 좀 다르게 나죠.
값으로 나고요. 여기는 값도 하면은 값으로 나고, 감만은 감으로 납니다. 발음 다르지만, 발음의 모양이 다르지만 같은 형태소로 분류합니다. 자, 그러면 이 형태 왜 인정해야 될까? 그 이유는 형태가 같으나 분포와 의미가 서로 다른 형태가 있을 때 그 형태들을 다른 형태소에 포함하는 것보다 한 형태소에 포함하면 아우 길어라. 효율적이겠죠. 효율적이니까, 그게 효과적이니까 이 형태로 하는 겁니다. 뭐 딴 단어로 취급하면 설명이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자, 결국은요, 형태소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형태소 암기하셔야 됩니다. 의미 있는 최소 단위, 의미의 최소 단위예요. 말 조각 중에서 의미가 있을 때까지 쪼개는 겁니다. 자, 의미의 최소 단위고요. 그 다음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 형태가 있다. 또 이 형태랑 또 반대되는 상황은 뭐예요? 예, 모양은 같은데 전혀 다른 형태소인 경우도 있었다. 그렇게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죠. 자, 문제 보시면요. 자, 24번. 형태소를 이해한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2번, 3번만 골라서 여기는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자,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유를 알겠군.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는 이유를 알겠군. 좀 뜬금없죠? 여기는 무슨 사연이 담겨 있느냐면요. 먹었다. 이렇게 적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떤 문제 생깁니까? 먹었다랑 뭐가 달라요? 형태소 끊어서 적어준 겁니다. 이거는 소리 나는 대로 이어서 적은 겁니다. 이어적기, 끊어적기. 그럼 중세국어 할 때 많이 배웠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해야 되는 이유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안 좋아지죠. 형태소를 살리는 게 낫죠. 자, 그 다음 단어의 하위 단위가 형태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왜냐고요? 단어 쪼개지잖아요.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지금 타당한 진술이? 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5번 문제 가보도록 하시죠. 자, 위 글의 설명 방식을 보기 찾아라. 자, 언어 지문에서는 예가 없는 경우가 없습니다. 거의 언제나 예가 있어요. 여기도 예가 있습니다. 먹는다, 먹었다, 먹겠다, 을 다 나왔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맞습니다. 자, 용어의 뜻을 설명했다, 정의했다. 이것도 맞겠죠. 형태소란 의미의 최소 단위다. 이런 문장이 첫째 단락에 있었습니다. 벌써 답 나온 것 같아요. 자, 기억과 니은이 타당하니까 정답 몇 번입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하나만 볼까요? 자, 디귿 봅시다. 동그라미 여기다 치고요. 설명의 대상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통합하고 있다 그랬는데 다양한 견해 안 나왔고요. 일관되게 형태소란 얘기했고요. 또 형태소가 다른 형태소, 같은 형태소가 아닌 경우 갔었고, 같은 형태소인 경우 모양은 다르면 같은 형태소인 경우 이렇게 갔었습니다. 이렇게 나눠서 일관되게 설명했으니까 이 디귿은 맞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26번 가겠습니다.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안과 못을 설명한 것 중 적절한 것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아니 하의 준말이라는 거. 자, 아니 하의 준말인데, 자, 뭔가를 부정한다. 이거 하나의 형태소로 지금 본 모양입니다. 자, 이거랑 이거랑 같습니까? 다릅니까? 자, 의미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무슨 이거 아니하 쪼개면 이렇게 되죠. 아니하 이렇게 쪼개지는데 여기서 하나로 보다 치더라도 이 아니와 못은 다르죠. 안 했다는 것은 의지의 부정이고 못이라는 것은 능력의 부정이라는 거 여러분 구분하셨을 겁니다. 자, 의미 다르죠? 그 다음 후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못 간다 그랬어요. 얘가 얘를 수식해줘요. 가다를 수식해줘요. 나오는 위치도 다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형태소예요. 그래서 뭐 같은 형태소니 뭐 이 형태 관계니 이런 얘기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어떤 거 나와야 되느냐? 여기 봅시다. 4번 봅시다. 형태와 분포하는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자, 모양은 다르죠? 분포하는 자리 다르죠? 서로 다른 형태소다라고 하면은 무난한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예, 4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5번 볼까요? 형태는 다르지만 분포하는 자리가 같기 때문에. 여기 틀렸죠? 여기 틀린 진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 다른 형태소라는 거 어떻게 보면 뻔한 진술인데 어렵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 문제 봤습니다.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기억은 뭐냐면요. 이 형태예요. 자, 이 형태인데, 자, 이 형태 보면은 어떤 데서는 똑같은 값인데 어떤 자리에서는 값으로 실현되고 어떤 자리에서는 값으로 실현되고 발음이요. 어떤 자리에서는 감으로 실현된다. 자, 이 형태 두 번째 예였었죠. 예, 2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었어요. 자, 요거 어떤 거냐? 본질은 똑같은데
현상이 다르죠.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자, 어떤 거 고르면 좋겠어요? 4번, 5번 보실까요? 자, 남한강은 강원도에서 발원하여 충청북도, 경기도를 거쳐 서울로 흘러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관 안 보이죠? 요거 보세요. 이 사람은 아버지, 부장, 회장. 자, 사람은 같은데 한 사람인데 다른 모습을 띠고 있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언어 문제 우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언어 문제가 다 풀었네요. 자, 언어 문제 지식에 관한 거니까 나왔을 때 확실히 익혀 두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지문 보도록 하시죠. 예, 다음 지문은 어떤 지문이냐면요. 예, 아주 좋은 작품이네요. 이 작품 이름 좀 써볼까요? 김시습이라는 사람의 금오신화란 책이 있고요. 금오신화 속에 한 5작품이 있어요. 5작품이 있는데 이생규장전이라는 작품은 수능에 나왔고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작품이 지금 이 작품이에요. 만복사에서 저포놀이를 한 이야기. 만복사 저폭입니다. 자, 만복사 저폭인데 선생님 내용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할게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양시총각 미스터 양이 양생이죠. 양생이 노총각이에요. 기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포놀이를 해가지고 부처님 저 이기면은 저한테 색시 주세요.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기다리니까 색시가 나타나요. 그 여인이 등장합니다. 등장하고 여인과 뜨거운 사랑을 나눕니다. 뭐 처음 봤는데 뜨거운 사랑 나눠요. 그 여인의 집에 갑니다. 집을 방문해요. 방문을 해가지고 꿈 같은 3일을 보냅니다. 평생 결혼하지 못했던 양생 노총각이 어떤 여인과 꿀맛 같은 3일을 보내. 그 다음 내용이에요. 자, 보시죠. 자, 헤어지게 되었을 때 여인이 은주발을 줍니다. 어떤 은그릇을 줘요. 내일 보련사에서 부모님 오신대요. 우리 인사해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인사하자고 하는 걸로 가죠. 자, 이튿날 양생은 여인의 말대로 은주발을 들고 보련사 가는 길을 기다렸어요. 근데 뭐냐, 어떤 집안에서 사람 죽은 지 2년째 지내는 대상 때 제를 올리려고 지금 가더라.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그 양생을 보고서, 미스터 양을 보고서 뭐라 그래요? 귀족의 하인이, 우리 아가씨 무덤에 묻은 순장물, 따라 묻는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라고 귀족에게 보고를 합니다. 저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양생은 전날 여인과 약속한 그대로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부모가 한참 동안 감동하기도 하고 의아해 하기도 했다. 자, 딸 이야기가 나오니까 불쌍한 딸, 죽은 딸을 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신기하기도 할 테고 안타깝기도 할 테고 그렇겠죠.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나 딸 하나 있었다. 외적이 침입해서 죽었다. 장례 치르지 못하고 임시로 묻었었다. 그리고 저승길을 추도하려고 한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기다렸다가 같이 오거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갔고요. 기다렸다가 자, 여자가 어떻게 오나 보세요. 과연 한 여자가 몸종을 데리고 나긋나긋한 자태, 부드러운 자태로 오는데 그 여인이에요. 기뻐하면서 둘이 뭐 양생은 정신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귀신인지 뭔지 상관할 거 없이 좋아서 손 잡고 보련사로 갑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 봐요, 못 봐요? 못 보고 오직 양생 혼자만 눈으로 봅니다. 함께 차와 음식을 드시지요. 여인은 말하지만 다른 사람 못 들어요. 자, 부모님 놀라겠죠. 자, 여인이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나 봅시다. 저의 행동이 계율을 어겼다는 것은 저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계율 뭐겠어요? 이 계율은 여자가 먼저 뭐 사랑을 했다 아마 그런 뜻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이 뭐 소극적이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했다. 왜냐면 그 아가씨도 그 여인도 평생 혼자 살려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부처님께 기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양생이 흥분해가 뛰쳐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계율 어겼다는 내용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지문 확인해 봅시다. 자, 어려서 시경, 서경과 같은 경전을 읽었으므로 예의가 뭔지 알죠? 지금 그 얘기 같아요. 성적인 어떤 조신함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쭉 내려가서 그러나 오랫동안 쑥덤불 속에
자, 쑥덤불, 쑥이 막 자랐다는 거는 황무지, 황폐하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자, 황무지에서, 자, 쑥덤불 여기 있나요? 여기 있죠. 외로운 귀신이 되어 있다가, 자, 사랑의 욕구가 일어났더니 걷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다가 지난번 만복사에서 복을 빌고 탄식을 하다가 그때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양생은 여기서부터 본 거예요. 거기서 뜻밖에도 3세의 인연, 그러니까 어떤 부부의 연, 이런 걸 만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3세의 인연을 맺어서 아주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양생도 행복했고 이 여인도 행복했습니다. 자, 쭉 내려가시면은, 자, 한스럽게도 업보는 피할 도리가 없어 저승길은 마땅히 가야만 해요. 즐거움이 미처 극에 이르지 않았는데 슬픈 이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노래를 부른다면 여기서 부른 노래하고 여기서 부른 노래하고 다르겠죠. 여기는 슬픔의 노래고 기쁨의 노래일 겁니다. 자, 그거 이따가 문제 32번으로 보게 되니까 이따 보시고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인의 부모는 이 일이 사실임을 알고, 그러니까 서로 믿지 않았겠죠. 자, 양생의 일이 사실임을 알고 놀랐다. 양생 또한 그 여인이 귀신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제 절실하게 더 느꼈겠죠. 더욱 슬픔을 느꼈다. 양생은 여인의 부모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흐느꼈다. 은주발은 자네가 맡아 쓰게나 내 딸 자식 몫으로 전답 노비 있으니 갖고 내 딸 자식을 잊지 말아주기 바라네 하고 갑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서 제물을 차리고 장례를 치렀다. 그렇게 됩니다. 원래는요, 양생이 지리산으로 간다고 나옵니다. 지리산으로 가서 약초를 캐며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직 양생에게는 한 사람, 귀신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얘기, 좀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문제 보도록 하시죠. 자, 위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된다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생사를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 맞습니다. 요겁니다. 여기 포인트입니다. 생사를 초월한 거예요. 죽음을 초월한. 자, 그 다음 만남과 헤어짐을 기본적인 구조로 삼고 있죠. 그 다음 가치관이 대립적 인물 간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갈등은요, 죽음입니다. 죽음의 갈등. 이거는 인간 대 인간의 싸움이 아니고 죽음이라는 운명과의 싸움입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예, 그래서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보시죠.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가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귀신하고 지금 사랑 나누고 대화하는 거예요. 환상적인 분위기죠. 자, 그래서 이게 아주 금호신화 만복사저폭이 아주 기본적인 특성들을 지금 쭉 나열해 놨거든요.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29번 문제 보도록 하시죠. 위 글을 영화로 제작할 때 감독이 제작진과 배우에게 지시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시하려면 작품 소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되겠죠? 작품을 제대로 소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쭉 보시면은 한 3개만 보도록 하죠. 자, 여인이 양생에게 은주발을 줄 때 울먹이면서 괴로워한다. 자, 부모님께 인사가자고 하는 부분이었죠. 맞습니까? 안 맞죠? 이때는 아직 몰라요. 확실히 절감하지도 못했고 모릅니다. 벌써 틀렸죠? 정답 몇 번입니까? 예, 정답 1번입니다. 자, 나머지 보시죠. 2번. 여인은 귀족 가문의 규숨으로 기품 있고 단정하게 보이자. 아까 어떻게 걸어온다고 그랬느냐면 나긋나긋하게 걸어온다고 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양생이 여인의 장례를 치르는 대목에서 애절한 느낌을 주는 효과음을 넣어주세요. 자, 애절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양생은 평생에 단 한 번 사랑입니다. 그것도 3일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끝났고 그 사람 잊지 못해서 지리산에 혼자 들어가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애절하게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니까 애절한 거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 문제 보시면은 또 나올 문제 나왔습니다. 보기는 위글을 참고하여 쓴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위글과 보기를 비교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쭉 보니까 비슷하네요. 비슷해요. 쭉 하생을 잡아먹고, 여기 다르다. 여기 다릅니다. 잡아먹습니다. 하생. 이것은 아가씨 무덤에 순장했던 물건이다. 너는 묘 도둑이로구나. 자, 침을 뱉으며 더럽게 여겼다. 지금 구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핍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좀 다르네요. 조금 다릅니다.
뭐는 비슷하고요. 죽은 사람과의 사랑 이야기가 지금 좀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쭉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모욕주네. 생긴 것은 유자, 좀 이거는 알아두세요. 자, 선비죠. 유학자. 유학자. 자, 유학자처럼 생겼는데 행실은 도둑놈이구먼 이라고 하죠. 모욕을 당하죠. 자, 시중 국사 지식이 있으시면 이거 관직명이라는 거 아실 거예요. 자, 시중이 금자를 가져다가 알아보고는 여기서는 은주발이 아니고 금자였군요. 자, 은주발과 대응이 됩니다. 은주발이라고 쓰시고, 과연 내 딸의 무덤에 순장했던 금척이다, 금자다 라고 하죠. 무덤에 가보니 뭐 여인이 따스한 기운이 있었고, 갑자기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죽음이었습니까? 이상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고 살았어요. 꼭 들어맞았다. 요거는 일치하네요. 자, 뭐가 다릅니까? 구박, 핍박이 달라요. 그 다음, 여인, 재상이 아니고, 재생이 하죠. 여인이 재생하죠? 요것도 달라요. 그래서 행복한 결말로 이르죠. 사실, 만복사적보기는 슬픕니다. 요거는 살려놨어요. 행복합니다. 자, 그러면 비교할 때 잘못 비교한 것은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2번 어때요? 위글의 여인은 저승으로 가지만, 여인은 삶을 이어간다. 재생하니까요. 타당한 진술입니다. 자, 그 다음 3번 볼까요? 위글과 보기의 남자 주인공은 여인의 부탁을 들어주다가, 여인의 부탁인지 뭐 제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요 말을 들어주다가 고초를 겪는다. 자, 고초가 독특한 부분이었죠. 어디예요? 나가 아니고 이기. 보기의 남자, 하생만 그랬었죠. 요거는 잘못 진술한 것이네요. 정답 몇 번입니까? 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31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1번 문제 보시면은, 자, 기억이 이런 내용이거든요. 뭐, 감동하기도 하고, 딸이 살아서 그렇게 했다니까, 감동하기도 하고, 의아해 하기도 하고, 감동했다는 거는 믿었다는 얘기고, 의아했다는 거는 믿지 못했다는 얘기죠. 요것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표현은 바로, 믿을 신, 의심할 의, 절반은 믿고, 절반은 의심했다. 요겁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예, 1번이 정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알아둘 만한 것 뭐 있을래나? 요거 하나 좀 독특하네요. 천붕치통. 하늘이 무너질 붕.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입니다. 요거 언제예요? 아버지, 부모님나 임금이 죽었을 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동하다, 의아하다와 좀 상관이 없죠. 그래서 5번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2번 보겠습니다. 자, 니은, 요거 유의하셔야 돼요. 요건 니은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면요, 선생님이 아까 두 상황을 제시했었죠. 니은, 3세의 인연, 3세의 인연, 결혼의 인연이라고 그랬는데, 자, 인연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환희가 나와야지 맞다고 그랬죠. 그 다음, 이별의 순간이 되었군요. 이렇게 나갔을 경우에는 애절한 슬픔의 노래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게 니은이었거든요. 위에 게. 자, 그럼 요거의 환희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봅시다. 저승길이 촉박하여 떠난다오. 날 버리지 마세요. 슬프다 우리 부모 나를 짝지우지 못하셨네. 아득한 저승에서 원한만이 맺혀 있으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방금 나온 답시가 이 귀신이, 이 여인이 떠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세 번째 줄 유심히 보세요. 불쌍하다 우리 부모 나를 짝지우지 못하셨네. 여인이 왜 귀신이 돼가지고 양생하고 결혼한 것 같습니까? 효도하려고요. 부모님한테 짝 맺어줄려 죽어서라도 효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여인이 사랑하는 뭐 애욕도 있다고 했지만 이 뜻이 갸륵합니다. 부모님 슬프겠죠. 자, 그래서 헤어질 때 부르는 상황은 1번이 적당하겠고, 그런데 정답은 아니죠. 여기서 요구하는 정답은 아닙니다. 자, 다음 답지 보시죠. 자, 2번 답지 보시면요. 밤은 길고 달도 비껴 있구나. 쓸쓸한 나의 침소. 나오면 안 되죠. 왜요?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환희죠. 기쁨이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자, 쭉 내려가서 어디를 보시냐면요. 여기 보시면 3번 봅시다. 아니, 4번 봅시다. 3번 보십시다. 등불은 가물가물 낮게 두른 병풍 속에 눈물진 이 몸을 위로할리 누구던가. 과거 얘기하는 거 더 과거입니다. 즐겁구나 이 밤에 피리 불어 봄은 오고 쌓이고 쌓인 하늘 후련히 가셔주네.
지금요, 쭉 보니까 여기 나온 내용 중에서 가장 지금 강렬한 부분입니다. 즐겁다고 그랬고요. 한이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가시다,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 봄이 온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부분이 환이겠네요. 선생님 내려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정답 몇 번입니까? 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4번, 5번은 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요, 뭐 안 됐다, 뭐 슬프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역시 볼 필요 없습니다. 유사한 답지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 요 지문은 무슨 지문이냐? 심리 지문이네요. 지금 심리학에 인문대학에 뭐 심리학과가 있나 봐요. 그래서 심리학 지문인데, 자, 보십시다. 각을 처음 글 볼 때 뭐 유의하시라고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를 유심히 보라고 했어요. 자, 봅시다. 인간은 눈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극을 받아들인다. 그것을 바탕으로 지각을 한다. 자, 요런 말 있을 때, 요런 말, 과정을 나타내는 거 있을 때, 요런 화살표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인간은 눈이라는 걸 통해서 자극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각한다고 그랬죠? 요 자극을 어디다 놓아야 될까? 눈이 여기 가운데 오고요. 그 다음에 자극이 여기 있어야 되겠네. 자극을 지각한다고요. 자, 근데 눈만 있느냐? 자, 눈을 통해 들어온 자극이 가장 중요하냐? 요게 제일 중요하냐? 이 자극 그 자체가 중요하냐? 그러나 아니란 얘기네. 그러나 유심히 보세요. 요거 나오면 요 다음에 중요한 정보 나와요. 자극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인간은 특정한 자극만을 집중적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 선택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선택 여기다 쓰고 여기다가 선택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 또 그 자극에 자신의 동기, 경험, 기대와 같은 내적 요인을 상호작용시키면서 지각하기 때문이다. 자, 눈이 있고 선택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 경험을 투영시킨다는 얘기예요. 하나, 둘, 셋, 시 여기 작용해가지고 지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극 그 자체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자극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의미 있는 지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특정 자극이 지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 1번 전경과 배경 분리의 원리, 2번 지각 조직화의 원리가 있다. 그럼 여러분 글의 흐름 아시겠습니까? 예, 여기 나올 내용은 보나마나 1이고요. 그 다음 뒤에 어디쯤 가서 이 지각 조직화의 원리가 숨겨져 있을 거라는 것을 알겠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경험, 지각, 지금 자극 나왔는데 요거 문제 있다 보시면은, 자, 자극이 지각으로 가는 과정에서 뭐가 개입한다? 경험이 개입한다는 내용 나올 거라는 거. 이따 몇 번에서 보시냐면은 35번 문제에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원리 첫 번째 거 봅시다. 전경, 배경, 분리 원리. 자, 수업 듣는 학생 다 볼 수 없어. 선생님께 집중해야 돼. 선생님을 분리해야 돼. 선생님처럼 집중되는 자격을 전경, 나머지를 배경. 전경과 배경을 분리해야 돼. 자, 전경, 배경 분리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미 있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설명 잘했습니까? 예, 설명 잘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초점화가 되는 정보를 전경이라고 그러네요. 여기다가 여러분 초점화라고 써놓으세요. 자, 다 봅시다. 다 궁금해지네요. 무슨 내용 나올지. 자, 사물에 대한 지각은 보이는 대상이 무엇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다. 자, 어떻게가 왜 강조되는지 아시겠죠? 자극이 의미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 둘, 셋, 아까 세 가지가 개입된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주어진 자극을 응집성 있게 체계화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같은 자극들도 어떻게 체계화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인다. 심리학자들은 자극들을 체계화시키는 요소로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완결성 등의 원리를 찾아냈는데 이런 것들을 지각 조직화의 원리라고 한다. 지금 하나, 둘, 셋, 넷 또 쪼개지네요. 자, 여기서 그 의미 있는 경험이 나온다. 고도의 해석 과정을 거쳐서 지금 나오게 된다. 여러분 저기 첫 단락을 읽었을 때 자극,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요,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의미, 요 과정에서 하나, 둘, 셋 개입한다는 거, 이거 안 그렸을 때하고 그렸을 때하고 컸겠죠. 평소에 여러분 도식화하는 훈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주문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죠. 자, 지각 조직화의 원리 중에서 근접성은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 근접성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그 다음 쭉 아까 나왔던 4개 계속 나갈 겁니다. 유사성 설명하고요. 그 다음 연속성 설명하고 완결성 설명합니다. 근데 이 기억 쳐져 있죠? 여기 유심히 봐야 되겠습니다. 완결성이라는 건 뭐냐? 단순하면서도 완전한 형태로 사물을 보려는 경향이다. 너무 복잡하게 자세하게 안 보는 거예요. 인간의 시각체계는 사물에 있는 틈, 가려진 부분을 채워 넣어버려요. 왜? 단순하게 보려고. 경우에 따라서는 없는 선조차도 만들어낸다. 이따 이거 어떤 건지 보도록 하십시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결론에서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예, 잘 마무리 져야 돼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지각심리학은 중요한 연구 분야가 될 거야 라고 해가지고 독자들이 나 이걸 참 잘 읽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읽었어요? 결국 이거에 자극이 있는데 의미를 만들어낼 때 눈도 개입하고 그 다음에 그 밖에 경험, 그 다음에 선택,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개입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문제 보겠습니다. 자, 위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 이거 거의 다 이제 그대로 써줘야 되거든요. 그대로 써주고 말만 조금 바꿔야 돼요. 4번, 5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의 지각 체계는 자극을 의미 있는 모습으로 조직화하려고 한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이거 아마 넷째 단락 다쯤에서, 셋째, 넷째 다쯤에서 본 것 같아요. 의미 있게 묶어줍니다. 자, 그래서 조직화, 맞죠? 자, 그 다음. 인간이 자극을 지각 조직화하는 작업은 많은 시간과 의식적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다. 본문 보면요. 잘 보세요. 그러면은 숨겨져 있다. 이런 표현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숨겨져 있다. 숨겨져 있다. 이런 표현 보시면 이게 의식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무의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틀렸습니다. 정답 몇 번입니까?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문제 보시면은 각 단락별로 글쓰기 전략입니다. 자, 묻고 대답하는 방식, 물음표 있고 대답이 있어야 돼요. 이런 전략 많이 쓰죠. 있습니다. 나와봅시다. 교실 상황을 가정해보자고 그랬죠. 생각해보자는 건 가정해보자는 거예요. 맞습니다. 다 봅시다. 전문가의 말, 심리학자들 얘기 나온 것 같아요. 문제는 뭐냐면 인용이에요. 간접적으로 인용하든지 따옴표로 인용을 하든지 인용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인용 안 보이죠. 이건 따옴표가 있어야 돼요. 요거는 물음표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3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의 속담을 이용해서 자극, 경험, 지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자, 정리합시다. 자극, 지각, 이렇게 가는데 작용해요. 소뚜껑을 어떻게 지각했어요? 자라류로 잘한 줄 알고 인식했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옛날의 경험입니다. 자, 그러면 몇 개 골라서 보도록 하죠. 여기 한번 보세요. 소뚜껑은 과거의 지각입니까? 틀렸죠. 현재의 지각입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과거의 경험입니까? 예, 지금 이 놀라는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험입니다. 그럼 몇 번입니까? 예,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지금 적절한 설명인 거예요. 5번 하나 더 보죠.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은 과거의 지각에 해당하느냐? 아니죠. 요거는 지금 놀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계속해서 3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기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기억 뭐라고 그랬습니까? 완결성이라고 그랬었어요. 선생님이 아까 완결성 자세하게 설명했었거든요. 자, 완결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단순하게 해놓고 단순하게 있는 자극을 복잡하게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없는 건 대충 채워서 넣는다는 것이죠. 자, 그럼 36번 답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답지 보시면은 1번 보시면요. 자, 기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 중에서 1번. 이렇게 이어진 것 같아요. 이거 답 될 것 같다. 한번 읽어볼까요?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하얀 삼각형. 여기를 꼭지점으로 하는구나. 선이 전혀 없지만 마치 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왜? 여기가 뭔가 좀 투명한 뭐가 지나가는 것 같죠? 여기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아까 가려진 부분을 보충하고 없는 선조차 만들어낸다 그랬죠. 보이지 않는 선조차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왜? 대충 있어도 채워낸다 그랬거든요. 정답 몇 번입니까? 예,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 37번을 쭉 내려갈게요. 37번 쭉 내려가시면은
자, 위 글을 읽고 보기를 접했다고 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요거 자세히 보세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사람의 얼굴처럼 보이는데 두 사람으로 보인다는, 두 사람이 서 있는 걸로도 본다는 거예요. 수녀님 두 분, 수녀 두 분, 하나, 둘 이렇게 서 있는 걸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경험,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요 두 개 한번 봐볼게요. 두 명의 수녀로 보였다면 수녀가 응집적으로 보였다는 거야. 초점화되었다는 거야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가지로 보인다면 전경과 배경이 상호작용하면서 그 경계가 모호해지기 때문일 거야. 이 두 가지로 보인다는 건요, 이게 전경이 되었다가 저게 전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경과 배경이 상호작용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답 몇 번입니까? 예,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상호작용이라고 그러면은 만병통치약 같아서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이거 유의하셔야 돼요. 저런 그림에서는 이렇게 볼 때는 다른 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그렇게 보이고 저렇게 볼 때 저렇게 본다는 거니까 상호작용이 아니라 각기 시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다음 질문 또 보도록 하시죠. 자, 예술지문입니다. 예술지문을 보시면은 건축이네요. 건축을 보시니까 첫째 단락 보시면은 사람은 불편한 것보다 편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건축에서도 편안한 분위기다. 그러나 이 지문에서는 지금 그러나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 원래 언어 지문에서는 그러나 많이 쓰입니다. 자, 긴장감 넘치는 공간이 있다. 이게 화제겠네요. 그 다음에 이유가 있다. 이게 본문 내용이겠네요. 자, 긴장감 넘치는 건축 그리고 그 이유, 그럴 만한 사회적 동기, 이것이 바로 이 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내용 봅시다. 바로크 시대의 건축물은 열정적 사회 종교적 의지가 있다. 이게 동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적 건물이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쭉 내려보시면은 당시 로마에서는 교회가 들어서는 부지가 오래된 시가 내 좁은 가로변이었다.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좁으니까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뭐 좁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극적 긴장감을 만들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거리와 안각의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안각이라는 것은 아래에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건물을 위를 쳐다보는 게 안각입니다. 안각이에요. 자, 건축물이 편안하게 느껴지려면 건축물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보는 사람 시야에 딱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좁혀버리면 긴장감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와서 그 로마의 건물은 고개를 많이 들어올려야 했다. 그래서 하늘을 향해 치솟는 듯한 모습으로 종교적 열정을 상승하게 해주었다. 높여주었다. 이런 이야기네요. 자, 어떻게 좋은 이해가 됩니까? 예. 바로크 시대의 건물에는 그런 종교적 동기가 있었다. 예, 좋은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 이거 봅시다. 1960년대, 80년대에는 전통의 권위에 반하는 도전입니다. 집단적 에너지가 사회적 동기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수평선과 수직선을 안 하고요. 뭘 썼다? 사선, 이렇게 경사가 지는 선을 쓴 겁니다. 그래서 평온함을 깨는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이해는 이런 것이고요. 자,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시대적 동기를 담습니다. 자, 마무리. 같은 내용이네요. 같은 내용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글의 내용은 단순한 것 같습니다. 자, 긴장감이 있는 건축이고요. 여기에 사회적 동기가 있다. 욕구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제. 38번 문제. 자, 위 글이 신문에 교양기사로 실렸다고 할 때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자, 표제에는요, 가장 먼저 내놓을 정보고 그 다음 내놓을 정보거든요. 그럼 가장 먼저 내놓을 정보 한번 판단해 봅시다. 자, 건축, 긴장감 있는 건축 먼저 나와도 되고 사회적 동기가 나와야 되는지, 이게 앞이든지 뒤든지 이게 나와야 돼요. 어느 것이 선후든 간에요. 자, 그래서 지금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몇 번입니까? 예,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표제와 부제, 선정 기준 뭐라고요? 어떤 걸 제일 먼저 내놓을까?
여러분이 신문 편집자 입장이 된다면 그런 고민 하시겠죠. 꼭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다른 답지 하나 봐볼까요? 네, 다른 답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크 교회 건축 양식의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자, 좋아요, 안 좋아요? 사례의 일부만 들었죠. 전체를 포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전체를 포괄할 수 없습니다. 이걸 전체를 답은 그려야 되니까. 그래서 안 됩니다. 나머지 답지 다 그런 식입니다. 자, 3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체스코 보로미니의 성 까를로 교회. 지금 아래에서 어떻게 봤어요? 위를 쳐다봤죠? 안각이죠. 지금 뭐에 이해가 된 거예요? 예, 바로크 양식에 이해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크 양식에 대해서 한참 설명했던 그런 내용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 3개 정도 봐볼까요? 자, 1번. 건물을 가까이에서 우러러보게 했다. 종교적 경외감. 나온 내용 그대로죠? 자, 3번 봅시다. 이 건물을 멀리서 바라본다면 사람을 압도할 거야. 좋습니다. 5번 봅시다. 만일 도로에 폭이 좁지 않았다면 사선을 이용해 긴장감을 주는 방법을 사용했을 거야. 뭐 그런 내용이죠. 자, 사선은 얘 몇 번째 나왔던 거예요? 2번째 나왔던 걸 지금 섞어 놔버렸죠? 엉터리로 이해한 경우입니다. 이거 틀리시면 좀 잘못 읽은 겁니다. 예, 정답은 5번이 잘못된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번 보겠습니다. 위 글을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자, 독자의 반응이라는 것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제대로 이해한. 자, 그러면 쭉 몇 개를 봐야 될 텐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3번부터. 건축물에서 강한 긴장감이 느껴질 땐 뭘 생각해 봐야 되겠어? 어떤 사회적 동기가 있는지를 봐야 되겠어. 를 해야 되겠죠. 긴장감이 전체를 포괄하는 말이었으니까요. 자, 좋은 반응입니다. 자, 그 다음. 긴장감이 느껴지는 건축물은 보기에 편하지 않아서 실제 사람이 생활하는데도 많이 불편할 거야. 자, 이거는 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어떤 미학적인 관점, 어떤 시각적인 관점, 감상의 관점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 뭐 얘기했어요? 실제 생활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적절한 반응입니까? 예,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라 할 수 있겠죠.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5번 답지 볼까요? 5번 답지. 건축이 적정한 범위의 공간 크기와 시선 각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도 고정관념일 수 있어. 예, 지금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이것도 적절한 진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건축 지문이었는데 우리가 글의 구성이 상당히 단순했습니다. 주장과 어떤 설명하고자 하는 주제와 근거 둘. 그다음 그 근거 둘은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괄한 내용이었죠. 자, 그럼 마지막 문제, 이 지문의 마지막 문제, 어휘 문제 보도록 하시죠. 자, 기억과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뭐였습니까? 예, 기억은 평온함을 깨는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런 문제 푸실 때 평온함을 깨는 에서 깨는의 밑줄 쳤거든요. 사실은 여기를 더 많이 봐야 돼요. 요거를 일반적인 말로 바꿔보세요. 어떤 분위기를 깬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말의 의미는요. 물론 다른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맥락에 따라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말을 봐야 돼요. 자, 앞에 나온 말 평온한 분위기에 관한 내용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2번 같은 경우에 딱 분위기 깨는 말 하고 나왔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입니까? 예, 2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읽기 지문 쭉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문제 풀이하면서 익혀둬야 될 내용,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째 모의고사 문제 풀이 시간 끝났고요. 네, 3번째 풀이 시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